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제가 또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네요. 그래도 제 영상을 기다려준 분들께는 고맙다는 말씀과 또 죄송하다는 말씀 함께 드리고요. 아무튼 너무 오랜만에 올려서 다들 기억 못하실 것 같긴 한데요.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과 이어지는 시리즈입니다. 지난 영상에는 키프레임을 다루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PIP 디자이너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쓰던 음산한 배경 그림과 마녀님 그림 이 두 가지를 또 가지고 키프레임을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근데 영상을 올린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저번에 다운받았던 그림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텐데요. 이 그림들을 다운받아서 같이 해보시고 싶으시면 영상 설명란에 픽사베이 링크로 들어가셔서 그림을 먼저 다운받아서 파워 디렉터로 불러와 주세요. 그리고 예전 영상을 안 보셔서 이걸 어떻게 다운받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해서 제가 이 링크의 그림들을 다운받는 방법과 PIP 디자이너의 기능을 설명해드린 지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먼저 보고 오시면 좀 더 쉽게 이번 영상을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필요한 파일들을 다 이미 준비했다고 가정하고 저는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파워 디렉터의 타임라인의 첫 번째 트랙에 이 배경 그림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게 지금 마녀님 그림이거든요. 마녀님 그림을 두 번째 트랙 위에 일단 올려주세요. 자, 그럼 이제 오늘 키프레임에 대해서 배울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되셨다면 이제 파워 디렉터의 정석 키프레임 중편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 키프레임을 파워 디렉터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본격적으로 실습을 해보시기 전에 일단 키프레임이 뭔지 도대체 그 개념에 대해서 아주 잠깐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키프레임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key 하고 frame이라는 단어를 더해서 만들어진 말인데요. 여기서 일단 frame이라는 건 뭘까요? 일반적으로 영상에서 frame은 영상을 이루는 최소의 단위로 한 장 한 장의 이미지들을 말합니다. 영상에서 frame이 뭔지 그 자세한 설명을 하자면 또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혹시 frame의 개념에 대해 모르는 분이 있다면 제가 몇 년 전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오른쪽 상단 카드에 그 영상을 띄워 놓을 테니까요. 그거 보고 오시면 되고요. 아무튼 한 줄 요약하자면 영상에서의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영상에 들어가는 이미지들 중 하나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프레임은 영상을 구성하는 하나의 이미지가 영상에서 위치하는 부분을 뜻하기도 합니다. 키프레임에서 쓰이는 프레임의 의미도 바로 이 타임라인에서 작은 눈금의 위치를 의미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주저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키프레임에서 프레임은 영상에서 어느 한 위치를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키는 무슨 뜻일까요? 키는 영어 단어로 대부분이 다 아는 뜻은 열쇠라는 뜻이죠. 그런데 영영사전을 찾아보면 열쇠라는 뜻 말고도 전자회로를 열고 닫는 스위치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뜻이 나오게 된 것도 전자 스위치가 뭔가를 작동시키는 열쇠 역할을 하기 때문인 거겠죠. 근데 이렇게 전자 스위치라고 하면 또 연결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자동차의 시동 버튼 이런 거 있죠? 그걸 생각해 보세요. 사실 자동차는 시동을 걸기 전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고철덩어리잖아요. 근데 자동차 시동 버튼을 누르면 자동차가 움직이게 만들 수도 있고 에어컨도 나오게 만들 수도 있고 라디오도 나오게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자동차에 시동 걸어서 운전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영상 편집을 하는 상황에서도 영상 소스가 스스로 작동하도록 명령을 해야 돼요. 만약에 명령을 안 하면 그냥 가만히 멈춰있는 차처럼 영상 소스도 아무 변화 없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에서 자동차에 시동 걸듯이 이 시동 버튼으로 어떤 명령을 내리면 영상 소스가 움직이게 만들 수 있고 모양이 변하게 만들 수 있고 색깔도 변하게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키라는 단어는 멈춰있던 것에 변화를 주는 그런 스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짧게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키는 변화를 만드는 스위치고 프레임은 타임라인에서의 어떤 특정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키프레임의 뜻이 뭔지 생각을 해보면 영상에서 뭔가를 변화시키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부분의 위치를 말합니다. 뭔 소리야? 이게 뭔 개소리야?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더 짧게 줄여보면 키프레임은 변화를 시키는 스위치의 위치입니다. 스위치의 위치. 라임 지렸
사실 키프레임은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뭔가 좀 와닿지는 않아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도. 그래서 이제 파워 디렉터에서 직접 키프레임 기능을 써보면서 이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파워 디렉터에서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키프레임의 기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지만 일단 PIP 디자이너를 통해서 키프레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배워볼 거거든요. 왜냐면 이 PIP 디자이너가 키프레임을 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PIP 디자이너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PIP 디자이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마녀님, 두 번째 트랙에 있는 마녀님 클립을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툴 PIP 디자이너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PIP 디자이너에서 제대로 쓸 수 있는 키프레임 기능은 크게 5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5개 키프레임 기능을 이미 지난 시간에 소개는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키프레임을 어떻게 쓰는지는 안 알려드렸는데 그 5가지가 뭐냐면 이 PIP 디자이너 들어오시면은 여기 Object Settings 있거든요. 한국말로는 아마 개체 설정 이런 걸 텐데 여기 화살표 클릭해 보시면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Position, 위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Scale, 이건 한국말로도 그냥 스케일로 번역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리고 그 다음이 Opacity, 이게 불투명도고요. 그 다음에 Rotation, 회전, 뭐 Anchor Point, 고정점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키프레임이 뭔지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일단 이 키프레임 효과를 적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짧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위치 키프레임을 작동시키면 PIP 개체가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키프레임을 작용시키면 PIP 개체가 내가 원하는 크기로 변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불투명도 키프레임을 작동시키면 PIP 개체가 점점 투명하게 만들거나 점점 선명해지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회전 키프레임을 작동시키면 PIP 개체가 내가 원하는 각도로 돌게 만들 수 있고요. 돌아가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고정점을 이용하면 키프레임을 작동시킬 때 PIP 개체의 특정 지점을 고정해서 보다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파워 디렉터에서 키프레임 효과가 쓰이는 기능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훨씬 많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이 5가지 키프레임 기능들을 다루면서 키프레임의 개념과 사용법을 익히는 데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PIP 디자이너에서 키프레임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보셔야 하는 게 이 미리 보기 아래쪽에 있는 키프레임 타임라인입니다. 이거를 키프레임 타임라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부분을. 사실 이게 파워 디렉터 기본 화면에서 볼 수 있는 타임라인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여기 눈금자가 있는 것도 거의 똑같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기본 화면에서는 이 마녀님 레이어하고 배경화면 레이어 2개를 다 올렸잖아요. 근데 이 PIP 디자이너의 키프레임 타임라인에서는 이 2번 트랙에 올린 이 마녀님밖에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마녀님 클립만 콕 집어서 마녀님 PIP 개체만을 따로 편집하기 위해서 PIP 디자이너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마녀님만 조절할 수가 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거는 지금은 조절할 수 없다. 만약에 이걸 조절하고 싶으면 다시 기본 화면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시겠죠? 자, 그럼 도대체 이 키프레임 타임라인의 역할이 뭔지 궁금하시죠? 이 키프레임 타임라인은 키프레임 기능이 영상에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키프레임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지정해 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키프레임을 이용할 것인가를 지정해 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키프레임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표시하는 공간이죠. 그러면 대체 뭘로 시작과 끝을 표시하냐? 이 타임라인 슬라이더를 마우스로 움직여서 원하는 시간대에 위치시킨 다음에 여기 있는 다이아몬드 버튼들 있죠? 이런 걸 이렇게 눌러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다이아몬드 버튼이 한두 개가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나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다이아 모양의 버튼이 여러 개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컨트롤 가능한 키프레임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이 다이아 모양 옆에 보시면 여기 다 있죠. Position, Scale, Opacity, 뭐 Rotation, Anchor Point.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5가지. 그리고 Freeform. 이 Freeform은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오늘은 배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기 5가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거를
한 번 누르면 지정이 되고 또 한 번 누르면 취소가 됩니다. 일단 다 취소를 다시 할게요. 지정을 제가 다 했다가 그럼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 키프레임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드릴 건데 이 클립의 길이는 0초에서 시작해서 5초에서 끝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이 전체 5초의 길이 중에 몇 초부터 몇 초까지 변화를 줄 거냐,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움직임을 주고 싶을 땐 제가 아까 말씀드린 Position, Scale, Opacity, Rotation, Anchor Point 이 중에 뭘 조정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 Position, 위치겠죠. 그리고 몇 초부터 몇 초까지, 1초부터 4초까지 조정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타임라인 슬라이더를 1초로 갖다 놓습니다. 일단 그리고 나서 스위치를 눌러주세요. 이게 스위치, 다이아몬드가 스위치입니다. 1초에서 스위치를 눌러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키프레임을 시작하겠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4초에서 끝내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4초에다 놓고 또 스위치를 눌러주세요. 똑같은 이 다이아몬드를. 그럼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두 개가 생겼죠. 근데 첫 번째 있는 다이아몬드가 시작점이고 두 번째 있는 다이아몬드가 끝 지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끝나고,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스위치를 눌렀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처음으로 돌아와서 타임라인을 처음으로 돌리고 미리 보기 화면에 플레이를 눌러 보겠습니다. 재생을 눌러 보겠습니다. 재생을 눌러 보시면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위치 키프레임에 시간 설정을 해줬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어디 위치에서 어디 위치로 움직여야 하는지 제가 이 파워 디렉터 프로그램에 아무것도 정보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쵸?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라 이것만 알려줬지 어떻게 바꿔라 이걸 알려주진 않았죠.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위치에서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는지 명령을 해줘 볼까요? 저는 이 마녀님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마녀님의 위치가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에서 끝나야겠죠. 그럼 일단 위치 변화가 시작되고 싶은 시점으로 타임라인 슬라이더를 다시 옮겨주세요. 제가 시작 지점을 여기 1초로 이미 찍어놨죠. 그래서 여기 1초에다가 이 슬라이더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마녀님의 움직임이 처음 시작됐으면 하는 곳을 정해서 글로 옮겨주세요. 저는 왼쪽에서 시작한다 그랬으니까 이 마녀님을 이렇게 왼쪽으로 쭉 옮기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옮길까요? 그럼 여기 시작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마녀님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이 마녀님을 오른쪽으로 옮겨야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옮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가 시작 지점이기 때문에. 끝 지점으로 가려면 끝 지점에 가서 마녀님의 위치를 옮겨줘야겠죠. 끝 지점은 제가 4초에서 끝내고 싶다고 말해서 여기다가 지금 다이아몬드를 찍어놨죠. 그래서 여기다 찍어놓고 이 끝 지점에서 마녀님을 어디까지 움직이게 할 건지 그걸 또 움직임을 줘볼 거예요. 자, 그래서 마녀님을 한 이 정도 여기까지 움직이게 해보겠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미리 보기 화면에 재생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눌러서 확인해보죠. 자, 0초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플레이를 눌러볼게요. 보시면 0초에서 멈춰있다가 1초에서 움직였다가 4초에서 멈췄다가 끝나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키프레임을 작동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키프레임이 작동하게 될 시간 설정이죠. 즉 몇 분 몇 초부터 키프레임이 시작해서 언제 몇 분 몇 초 몇 번째 프레임에서 시작해서 몇 분 몇 초 몇 번째 프레임에서 끝날지를 정하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시간별 실행 설정입니다. 이거는 시간 설정이 된 키프레임을 어떤 식으로 실행시킬 건지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할 일은 시간 설정이고요. 두 번째 할 일은 시간별 실행 설정입니다. 자, 그럼 다른 키프레임을 사용해서 키프레임 작동을 또 연습을 한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스케일 키프레임을 설정해 볼게요. 일단 방금 전에 저희가 위치 키프레임을 찍어 놨었기 때문에 다시 없애고 갈게요. 컨트롤 Z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컨트롤 Z를 6번 눌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여기 찍혀있던 다이아몬드 표시가 다 없어질 때까지 컨트롤 Z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상복구를 했고, 이 원상복구를 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스케일 크기를 한번 변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키프레임을 작동시키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첫 번째 키프레임 시간 설정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설정한 시간대별로 작동 명령을 내려주시면 된다고 했죠. 다시 말합니다. 시간 설정 플러스 작동 명령. 그럼 일단 먼저 시간 설정을 해줄 건데 이번에도 아까랑 똑같이 1초에서 시작해서 4초에서 종료하도록 시간 설정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초에다가 스케일, 이번에는 스케일 키프레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키프레임 누르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4초로 가서 스케일 키프레임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미는 나는 1초부터 4초 동안 크기를 변화시킬 거야. 알겠지? 이렇게 프로그램한테 명령을 주는 거고요. 이렇게 1초와 4초 지점에 스케일 키프레임을 찍으셨다면 다음 차례는 뭐죠? 네, 바로 시간별 작동 명령이죠. 여기서 스케일이 작동한다는 것은 크기가 바뀐다는 의미겠죠. 저는 그래서 다시 1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초 부분에서 크기가 커지도록 할 거니까 일단 크기를 좀 작게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작게 해놓을까요? 이 정도로 작게 해놓고 그 다음 4초로 가서 이건 이제 충분히 크니까 더 크게는 안 하고 이대로만 해볼게요. 이 크기로 오도록 작은 크기에서 시작해서 점점 커지도록.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키프레임 설정. 이제 다시 이게 제대로 명령이 들어갔는지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0초로 타임라인 슬라이더 옮기시고 플레이 해보죠. 플레이 해보시면 1초부터 점점 4초까지 커졌다가 또 4초가 되니까 멈췄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됐고 이제 또 여기 있는 키프레임들을 지워줄 건데 아까는 키프레임을 그냥 뒤로 가기를 해서 여기 있는 키프레임들을 없애줬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 키프레임을 바로 없애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렇게 여러 군데 막 여기저기 키프레임이 찍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쵸? 막 이렇게 복잡한 키프레임 명령 같은 거 하시면은 또 이걸 컨트롤 Z로 하나하나 지우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뭐 다른 키프레임도 뭐 막 찍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이걸 한꺼번에 그냥 키프레임만 지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뒤로 가기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지정된 여러 개의 키프레임을 전체 삭제를 하시려면 이 타임라인 위에 스케일 부분이 있죠. 이 줄에 마우스를 올려 놓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주시면요. 우클릭 해주시면 여기 Remove all keyframe, 즉 키프레임 모두 삭제라고 메뉴가 나올 겁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면 키프레임이 한꺼번에 모두 삭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방금 제가 한 거는 스케일 키프레임만 지우는 명령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지션도 막 찍혀 있고 키프레임이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막 opacity, scale, 막 rotation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키프레임들이 섞여서 찍혀 있다고 해봐요. 근데 제가 포지션에 있는 줄에다가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에 이 remove all keyframe이라는 명령을 줄 거거든요. 근데 이걸 누르면 이 포지션에 있는 줄만 지워집니다. 그쵸?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한꺼번에 다 지울 수 있는 명령 방법은 파워 디렉터는 없습니다. 그게 좀 불편하긴 해요. 그래서 아예 싹 다 지우고 깨끗하게 시작하고 싶을 때 그런 때는 그냥 이렇게 한 줄 한 줄 각각 지워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또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이제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이 방법을 한꺼번에 아예 싹 한 번에 지울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남겨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2022년 3월 현재 이걸 한꺼번에 다 지울 수는 없다고 알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줄, 키프레임이 찍힌 한 줄만 한 번에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제가 임의로 찍어놨던 키프레임들은 다 지웠고 이번에는 불투명도 키프레임 조절로 넘어갑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는 엄청 이 PIP 크기가 이렇게 컸었는데 지금 줄어들었죠. 이거는 키프레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처음 시작 부분에서 이 크기로 맞춰놨었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 시작 부분으로 고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프레임 조정하실 때 이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뭐 이렇게 조그만 게 지금 여기 화면에 더 잘 어울리니까 저는 그냥 여기다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달에 마녀님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더 보기 좋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마녀님을 달로 줄여서 옮겨놓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불투명도 키프레임 조절로 넘어가 봅시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1초부터 5초까지 다
변화가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딱 두 가지 말씀드렸죠. 시간 설정, 작동 명령. 이거 두 가지만 생각하셔서 키프레임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0초에 찍고 5초에 다이아몬드 찍고 그 다음에 다시 0초에서 오파시티를 0%로 바꾸고 여기를 100%로 놔두고 그리고 이제 플레이를 해볼게요. 0초에서부터 5초로 점점 진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불투명도 키프레임은 여기까지 간단히 보여드리고 이제 이 다음은 회전 키프레임으로 넘어갈게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아까 오른쪽 이렇게 눌러서 Remove all keyframes 이렇게 했었죠. 이거 말고도 한꺼번에 지우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물론 이 한 줄만 다 지워집니다. 이 불투명도 키프레임, opacity 키프레임 있는 한 줄만 다 지워지는 건데요. 여기 opacity죠. 여기서 이 시계 버튼 누르면 리셋입니다. 그래서 키프레임이 리셋된다. 리셋 할 거냐? Yes. 이렇게 해서 지우는 거 한 번에 우클릭하셔서 지워도 되고 이 시계 버튼을 누르셔도 된다. 그걸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키프레임을 다 지우셨으면 근데 또 이제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 없어요? 여기 마녀님이 없어졌어요. 그쵸? 제가 왜냐면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투명하게 만든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여기 오파시티로 가서 불투명도를 100%로 다시 돌려놓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투명도 키프레임도 다 지우셨고 불투명도도 다시 100%로 바꾸셨으면 이제 회전 키프레임을 설정해 볼게요. 그래서 일단 키프레임의 시간 설정을 해줄게요. 이번에는 0초에서 4초로 해볼게요. 자, 먼저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시간 설정 0초 회전 로테이션 키프레임을 바꾸는 걸 해보겠습니다. 0초 해서 4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몇 초에서 몇 초로 할 건지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저는 그냥 여기저기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꾸 바꾸는 건데 그러면 로테이션의 키프레임을 몇 초부터 몇 초까지 할지 찍어 주셨으면 이번에는 어떻게 작동할지 작동 명령을 다시 0초로 돌아와서 해줄 건데 이 작동 명령은 이거를 이렇게 돌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숫자를 직접 입력하셔서 작동 명령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시작하는 부분 있죠? 0초 부분에서는 어차피 0도로 시작하겠죠. 아무 회전을 주지 않으면 0도입니다. 그러니까 0도에서 시작할 거니까 여긴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쵸? 대신 이제 마지막 움직임이 끝나는 4초 부분에다 키프레임을 찍은 부분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몇 바퀴를 돌릴 건지 몇 도를 돌릴 건지 해주시면 돼요. 그쵸? 일단 저는 이거 90도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90이라고 적어볼게요. 90 하고 엔터 치면 마녀님이 90도로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플레이를 해보면 0초부터 4초까지 스르르륵 움직이죠. 그리고 4초가 되니까 멈췄죠. 근데 지금 90도로 움직이는 거를 해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90도 이상 몇 바퀴씩 돌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일단 0도에서 시작해서 지금 여기 보면은 90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한 바퀴를 돌리고 싶으실 때 뭐 360, 두 바퀴는 720 이렇게 360의 배수로 입력을 해주시면 몇 바퀴가 돌리는지 계산이 되겠죠. 근데 뭐 360의 두 바퀴는 720인데 이제 세 바퀴부터는 좀 계산이 힘들죠. 뭐 1080에 뭐 그 다음은 막 1000 몇 도 막 이렇게 가는데 그걸 잘 모르시겠으면 일단 이렇게 원래 0도잖아요. 그럼 지금 0도로 다시 돌아왔죠. 0도 말고 한 세 바퀴를 돌리고 싶으시다. 그럼 이렇게 잡고 하나, 둘, 세 바퀴를 돌리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세 바퀴를 돌리면 알아서 파워 디렉터가 계산을 해서 이렇게 1080도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한 바퀴 더 돌리고 싶으시다. 그럼 이렇게 돌리면 1440도, 네 바퀴는 1440도래요. 그렇죠? 이렇게 돌려서 멈춘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바퀴가 돌아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저도 평상시에 복잡한 계산 이런 거 싫어하기 때문에 직접 잡고 돌리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파워 디렉터 명령하실 때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이게 무한히 계속 돌게 할 수는 없어요. 최대로 입력할 수 있는 각도는 9999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나누기를 해서 바퀴수로 환산해보니까 27바퀴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파워 디렉터 365로 회전 키프레임으로 한 번에 명령할 수 있는 건 최대 27바퀴 정도 회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엔간에서는 27바퀴 넘어갈 일은 없겠죠. 넘어가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오늘 영상에 설명할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아무튼 이렇게 회전 키프레임까지 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전 키프레임도 제가 삭제를 하고요. 회전 키프레임, remove all keyframes 해서 이 rotation 키프레임, 회전 키프레임을 다 지웠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인 앵커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앵커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키프레임을 활용해서 되게 다양한 움직임을 줄 때 쓸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앵커 포인트 쓰는 방법이.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앵커 포인트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거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포인트는 이 키프레임을 찍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앵커 포인트로 키프레임 기능을 사용하면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움직임이. 그래서 앵커 포인트 기능에 키프레임은 쓰지 않고 대신에 다른 키프레임을 쓸 때 앵커 포인트를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앵커 포인트를 쓸 때 설명드리기 가장 편한 부분은 제 생각에는 스케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볼게요. 이 마녀님을 여기로 옮겨 볼게요. 여기로 옮긴 상태에서 스케일 키프레임을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0초에서 5초까지 이 크기에서 5초까지 하고 크기를 뭐 한 이 정도까지 늘렸다고 해보죠.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 이 크기에서 이 가운데 지점을 중심으로 점점 커집니다. 그쵸? 그래서 앵커 포인트가 뭔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움직임이 있을 때 그 움직임의 중심이 되는 점, 중심을 잡아주는 점이 바로 앵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크기를 변화시켰을 때도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크기가 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가운데서 점점 커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빗자루 끝 지점에서 점점 커지는 걸 원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이 끝 지점은 그대로 있고 여기서 점점 이쪽으로 커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그럴 땐 앵커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직접 보여드릴게요. 앵커 포인트를 이 빗자루 끝 지점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여기로 옮겼죠. 그리고 이 지점은 고정이 되고 여기서부터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앵커 포인트로 옮겼더니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커진다는 거죠. 이렇게 보여드려도 뭐가 차이인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커진다는 거죠. 그쵸? 차이가 뭔지 이해되시죠 이제? 그런데 이제 뭐 지금 보시기에는 이게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나중에 키프레임, 복잡한 키프레임을 응용을 하다 보면 이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차차 보여드리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이 정도 키프레임 배우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키프레임 하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키프레임들을 복합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서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만드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